이것도 다 푼 거죠? 다 풀었습니다. 오늘은 41번째 다 풀리면 또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덜어낼 거 덜어내야 된다. 그래서 자, 손입니다. 그 상을 보면은 위에가 산깨가 되고 밑에는 연못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 위에서부터 물이 계속 흘러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 이 연못이다 그러면 계절적으로는 언제가 되냐면 가을이 되겠죠. 전체 상은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서 아래로 흘러 내려오는데 실은 뭐냐면 가을에 추수를 해서 위쪽에 있는 이 적은 쪽을 갖다 보태주는 괴가 되는 거죠. 계절적으로 표현하자면 동북 간방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이제 막 그 봄으로 들어가는 그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덜어서 자, 위를 보태준다라는 것이고요. 손이라고 할 때 제방변은 위에 산깨가 바로 팔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손에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조개가 되는 거죠. 조개 패를 이렇게 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 다발 이렇게 묶음으로 만드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조개 돈 개념으로도 쓰이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입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연못계의 입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패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초효를 제외한 위효를 쭉 보면은 하나의 큰 불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괴 형태에서 그 패각 겉은 단단하고 속은 부드러운 그 패각의 모양을 해서 취한 글자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자,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개사전인가요? 개사전에서도 공부를 했지만은 손괴는 우리가 구덕괴 가운데에서도 덕을 닦음이라 덕지 수야라라고 했던 그 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하경에 들어왔을 때 이거 완전히 바꾼 것이 뭐냐면 도전괴가 뭐예요? 도전괴가 택산 함께가 되는 거죠. 택산 함께로부터 여기 함께로부터 몇 번을 지나고 났냐면은 10번이 되는 거죠. 10번을 해서 이렇게 해서 덜어냈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이제 부부의 도를 이루는 건데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여기가 3인행에 그 중에 한 사람을 덜어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남녀가 만나서 부부를 이뤄서 하나 임신하면 다시 또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아이는 또 혼자 나중에 가다가 또 서로 만나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달 만에 아이를 낳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은 서괴에 해자는 완냐니 해라고 하는 것은 풀어지는 것이니 완필유소실이라 풀어지면 반드시 느슨해지면 반드시 잃는 바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수지 손이라 하니 그래서 손괴로서 받았다라고 하니 여기까지는 이제 공자의 설명이고 종완즉 그래서 쭉 늘어지게 되면 필유소실이요 반드시 잃는 바가 있고 실즉 손냐니 잃으면 덜어내니 손소이 개해야라.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뇌수핵괴를 그래서 있는 것이니라 있는 바가 되니라. 위괴 간상태하하니 괴됨이 간괴가 위에 있고 태괴가 아래에 있으니 산체는 고하고 산체는 높고 택의 체는 연못의 체는 깊으니라. 하심즉 상이 고하니 아래가 깊으면 위는 더욱 높아지니 이 아래가 깊어지면 위는 더욱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산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천자문에서는 뭐라고 나왔죠? 천자문에서 요걸 표현한 것이 뭐라고 나왔죠? 이렇게 썼는데 아직 기억 안 나나요? 암수 묘명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었죠. 묘명 그죠? 아득할명 이렇게 표현했죠. 걔를 풀어서 암수묘명이라 저도 다 풀렸는가 봅니다. 암수묘명이다라고 할 때
맷뿌리 수라고 하는데, 묘라고 하는 것은 양의 어둠이니까 맷뿌리가 이렇게 올라온 아득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음의 어둠이 되는 거니까 바로 골짜기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묘명의 개념이 되겠죠. 묘명의 개념으로 산체의 고와 그 다음에 택체의 그 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하즉 하심즉 아래가 깊으면 위는 더욱 높아지니 바로 묘명의 이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 손, 하, 익상지, 의요. 그 다음에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태는 뜻이 되고, 아래를 덮어서 위를 보태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에 거지한 것을 위에다 해서 위를 두텁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가만히 보면은 공연히 여기서 세금을 걷어주는 것이 아니라 위가 두터운 덕으로 정치를 잘 하니까 아랫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갖다 주는 거죠. 자발적으로 내가 농사 짓고 남은 여유분을 갖다가 바친다, 이런 뜻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위가 야박한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우택제 산하하니 또한 연못이 산 아래에 있으니 기상통하여 그 기운이 위로 통하여 라고 하는 것은 설계전에서도 이미 나왔지만은 산택이 통기하여 뭐예요? 산택이 통기 연후에야 능 변화하고 기성만물이라 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기운이 위로 통하고, 자, 물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윤급 초목 백물하니, 그래서 그 초목 백물에게까지, 그죠? 윤택감이 초목과 모든 물건들에게까지 미치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가 연못 물이니까 여기다가 산에 있는 뿌리들이 뭐예요?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라는 거죠. 뿌리를 내리고 이 물기를 머금고 이제 산 위에서 물건들이 지금 자라는 모양을 표현한 겁니다. 이거니 시손하이 익상야요. 이것이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태는 것이고, 또 우하위 태열하니 또한 아래는 연목계의 태의 기쁨이 되니 삼요계 상령하니, 그러면서 아래에 있는 이 세 효가 다 위와 상응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초요와 사요, 음양 짝하죠. 여기 있는 양과 위에 있는 음요, 오요, 그 다음에 삼과 또 상요, 전부 다가 음양응 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위와 응하니 열리봉상이니, 이것이 기쁨으로써 위를 받드는 것이니 역손하 익상지 의요, 또한 아래를 덜어서 역시 위를 보태는 뜻이고, 또 우하태지 성태는 또 아래의 택괴가 연못괴를 이룬 것은 육삼지 변야요, 육삼이 변함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육삼이 변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다. 하태가 육삼의 변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그 손괴는 바로 어디서 온 걸로 보냐면 여기에서 온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해서, 그죠? 변하면은 양이 변하면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삼이 변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상간지 성간은 위에 있는 그 간괴를 이룬 것은 이거죠. 간괴를 이룬 것은 자 상구지 변야요. 간괴가 간괴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바로 여기 상구가 바로 변한 것 상구의 변함으로부터이니 삼본강이 성유하고, 삼은 본래 강한데 유를 이뤘고, 삼은 본래 강한데 유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지천택괴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지천택괴에서부터 왔다. 특히 정자는 모든 괴를 지천태나 천지피,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괴와 땅괴 개념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삼은 본래 강이다라고 하는 건 또 세 번째 자리는 원래가 양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상효는 본래 뭐예요? 여섯 번째 자리니까 음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은 본래 유한데 강을 이루었으니 또한 손하이 익상지 의라, 또한 아래를 덜어서 위에다가 보탠 뜻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덜어서, 그죠? 이거 위에다 강을, 순 다 음이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양을 보탰고, 그래서 보태서 이렇게 갖고 위에 있는 음이, 밑에는 또 순양이니까 덜어서 밑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음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강은 강하니까 위에다 보태는 것이고, 부드러운 건 밑으로 그냥 내려오는 거죠. 오히려 갉아먹은 것이 되는 거죠. 요만큼을. 그 다음에 그래서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탠 뜻이니라. 손상이 이거하 즉 위를 덜어서 아래를 보탠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 풍래익괴가 되는 거죠. 자, 풍래익괴 같은 경우는 밑에가 자 오랫괴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가 바람괴가 되니까 자 이런 경우는 뭐가 되냐면 천지비괴에서 온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걸 덜어서 아래에다 보태고 자 위에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기 되고 또 취하이 이거 상즉 또 아래를 취해서 위에다가 보태면 그래서 이것은 손이 되니 아래가 덜어내는 거니까 제인상자 시기 기자는 빼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은택을 그죠? 그 은택을 베풀어서 기라고 할 때 턱이자는 빼버리세요. 그 은택을 베풀어서 이급하즉 이로써 아래에 미친다면 그런 경우는 바로 이기고 취기하 그 아래를 취하여서 이 자후즉 스스로를 두터이 한다면 그죠? 아래를 취해서 스스로를 그저 두터이 한다면 이것은 덜어내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위에다가 밑으로 베풀어야 아래가 자발적으로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를테면은 루토컨대 이를테면은 뭐냐면은 잔뜩 쌓인 흙에 비유를 한다면 손어 상하여 그래서 위를 덜어내서 자꾸 그저 위에 있는 흙을 덜어내서 밑에 있는 그 다음에 위에다 자꾸 위에다가 배 후기 기본즉 그래서 이로써 그 기본이 되는 것을 두텁게 덮어주게 되면 상하가 안 고이하니 그죠 편해서 서로 간에 안정되고 단단해지리니 깊이 있고와 그죠 어찌 보탬이 아니겠는가. 취어하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취어하하여 이 증상지 고즉 그 다음에 위에 그저 자꾸 높은 것을 더욱더 높이게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위추지의리라 위태롭고 그 다음에 추락하는 것 위태로워져서 추락하는 것이 이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죠. 아래에서 자꾸 무조건 위에 높은 데만 보태는 것이 아니라 이기라라고 할 때도 먼저 위에서 지금 손이라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냥 무조건 위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반드시 겁니다. 후덕한 덕을 베풀어야 그죠? 베풀어서 주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덜어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냥 무조건 취한다 이 뜻이 아니죠. 자 그래서 깊이 손노아 그게 어찌 손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손자 덜어낸다 라고 하는 것은 소나 익상지 의니 그죠?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태는 것이니 이때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탠다 라고 하는 것은 맨 밑에 있는 요것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가 먼저 베풀어 줘야 그 다음에 된다 이 소리입니다. 위를 보태는 뜻이니 익즉 반신이라 익괴인즉은 익괴는 곧 이것과는 반대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밑에 운봉호시왈 보면은 지금 여기는 상하경과 서로 비교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상하경의 음량이 각각 30획인 연후에 30획 지금 상하경에 보면 뭐예요? 건곤괴로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냐면 풍천 소축괴가 되는 거죠. 풍천 소축 참 천택리괴 천택리괴까지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밑에가 뭐죠? 택산 함께가 되는 거죠. 택산 함께로부터 그 앞에는
뇌수 핵괴까지. 뇌수 핵괴까지. 그러니까 31번째에서부터 40번째까지. 여기에는 음효와 양효를 다 더하면은 둘 다가 뭐냐면 양효 30개, 음료 30개입니다. 60표가 되는 거죠. 60표. 그 다음에 역시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문물개성 가서 세워보세요. 그래서 두 개가 30표, 30표 음양효로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상경에서는 뭐가 나오냐? 택괴하고 비괴가 나오죠. 그래서 지천 택괴, 11번째 지천 택괴, 그 다음에 12번째 천지 비괴에서 역시 음양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40번째하고 산택 손괴, 덜어내고 보태는 거죠. 그래서 산택 손괴가 되고, 그 다음 밑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풍래 입괴. 풍래 입괴로 지금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연후에 택괴와 비괴가 되고, 그 다음에 하경에서는 위 손익이니라. 그죠? 하경에서는 손괴와 입괴가 되느니라.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합니다. 하경에 있는 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지 교하여, 그죠? 남녀의 사귐이니 이것이 변하면, 그죠? 남녀의 사귐이 변한다 그러면 이거는 덜어내는 것이니, 이것은 덜어내게 되면은 뭐가 된다? 불교, 사귀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그 사귐인데 변하게 되면은 덜어내게 돼서 사귀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괴 같은 경우는 남녀의 그 불교가, 그죠? 남녀가 사귀지 못하여서 변하게 되면 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구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보태게 되면, 뭔가를 더하게 되면은 다시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니, 함자는 부부지 정이니, 그죠? 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정이고, 아니다, 무슨 글자? 부부의 혼이, 잠깐만. 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지 정이요. 부부의 정이고, 정의 느낌이라, 정의 느낌이니, 극필손이고, 그죠? 그런데 그 부부의 느낌이라는 것이 다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덜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자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도이니,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도지 구예라. 그죠? 오래 하는 것이니, 오래 하는 것인데, 구야인데, 극필이기라. 그 다음에 이것이 오래 하는 것이 다 되면은, 아니다. 맞나요? 부부의 도인이, 도의 구예라. 그래서 극필즉, 그죠? 다 하게 되면은, 부부가 다 다 한다 그러면은, 오래 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더하여서 더 다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산택 손괴의 구삼효는, 그죠? 구삼효는 산택 손괴의 구삼효와 그 다음에 뭐죠? 그 풍래 익괴의 상육효가 잠깐만. 그러나 손괴의 산택 이거 산택 손의 구삼효는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기 틀렸어요. 그 구삼을 덜어서 저 무슨 소리인지 알죠? 자, 상경에서 보면 여기에서 천지 빗게 여기서, 그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 구삼을 덜면은, 그죠? 구삼을 덜어서 상육에다가 보태면, 그죠? 상하경으로 나눠서 이 소리예요. 이 구삼효를 덜어서 여기다 보태면은 뭐가 되고 위 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연이나 손 구삼하여, 그 다음에 익 상육이면 그렇게 되겠죠. 상육이면 위 손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초구가,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초구가 올라가서, 그죠? 초구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사가 되고, 초구가 올라가서 사가 되고, 맞죠? 초구가 올라가서 산택 손괴,
그 다음에, 산택 손해. 그 다음에 이제 손이 되는데, 초구가 올라가서 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가 되면은, 사가 되고 오가 되면은, 초구가 무슨 소리냐. 만약에 요겁니다. 지금 우리가 덜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맨 아래층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거, 백성들이 자기를 덜어내는 거 3위. 그죠? 여기 있는 세 번째 자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돼야 진정으로 손이 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초구가 올라가서 사가 되고, 초구가 올라가서 사가 된다 그러면은 저기서 어떻게 되나요? 일단 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오가 되면은 이렇게 되나요? 초구가 올라가서 만약에 일단 초구가 올라가서 그러면은 여기서 그죠? 초구가 올라가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사가 된다 그러면은 사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풍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오가 된다 그러면은 초구가 올라가서 오가 된다 그러면은 수풍정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초구가 올라가서 사가 되고 오가 되면 호불리위지 손일이요. 그죠? 어찌 손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손이라고 이르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손이라고 이르겠는가? 손이라고 하는 거, 손구사 익초육이, 그죠? 구사를 덜어서, 다시 말해 지천택계에서 구사를 덜어서 초육에다가 보태면은, 그죠? 구사를 덜어서 초육에 보태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그거는 이제 구사를 덜어서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천지비익괴에서가 되는 거죠. 천지비익괴에서 구사를 덜어서 초육에 보태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뭐가 된다? 풍래익괴가 되고, 그 다음에 상구가 내려와서 3이 되거나,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사가 되면, 상구가 내려와서 3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역시 택산 함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상구가 내려와서 뭐가 된다? 2가 되면은 뭐가 돼요? 택수곤이 되는 거죠. 항이나, 택산 함이죠. 함이나, 그 다음에 택수곤이 되는데, 그죠? 이것이 곤이 되는데, 역시 호불위익이리요. 그죠? 어찌 바로 이기라고 여기서 호가 아니라 호는 어찌가 아니라 결코 앞에서 보면은 다시 저 위에 올라가면은 초구가 올라가서 위사가 되거나 오가 되면은 호불위 손일이요. 그러니까 결코 그 손이라고 이르지 못하고 호불손하고, 그 다음에 손구사하여, 그 다음 구사를 덜어서 초육이면은 이기라고 하는데, 상구가 내려와서 3이 되거나 2가 되면은 역시 결코, 호자를 결코 해석합니다. 결코 불위 이기니, 그죠? 이기라고 이르지 못하니, 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학계지 하민의 효해라. 보탠다라고 하는 것은 학계의 하민의 효라, 그죠? 보태는 것인데, 그런데 하의 상은, 그죠? 하의 상은 용가손하지, 학계의 상인즉, 가히 덜어내는 것을 용납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조금 이따가 백성들 거는 함부로 덜어낼 수 없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학계의 상료는, 다시 말해서 지천택계에서 학계의 상료는 덜어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학계의 상은 용납된다. 뭐를? 가손, 가히 덜어내는 것을 용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다 그러면 맨 아래 백성이 되겠죠. 하의 하는 위민이니, 백성들이니, 결불가 손야라, 결코 덜어낼 수 없느니라, 덜어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손지석계, 그죠? 손지석단에, 그죠? 손계의 그 단전을 해석하는데 공자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소나익하이, 그죠?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탠다라고 하면서 불언 뭐라고 했느냐? 불언 손민, 백성들을 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죠? 우리가 하민이다, 보통 아래 백성인데 백성을 던다라고 하지 않고,
반면에 이괴, 풍래 이괴에서 단전을 해석하시면서는 뭐라고 했느냐? 역시 손상이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붙느냐? 민열무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이 기뻐하는데 경계가 없다라고 했으니 곧 기위익민예라.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보태는 뜻이 되느니라. 또 백성들에게 보태는 것임을 가지의라. 가히 알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서경의 말씀을 표현하면서 민이 방본이니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이 되니 가익이 불가손여차하니라. 가히 보태줄지언정 결코 덜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으니라 그랬죠. 민지방본이라 아니까 민유방본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서 오자지가에서 나오는 거죠. 하서편. 하서편의 태강이 워낙이나 방만하고 오만방자하게 놀고 사냥이나 가고 하니까 그의 5 아들이 그 어머니와 더불어서 아이고 저를 어쩌나 하면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선조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백성들은 가히 친할 수 있을지언정 불가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백성들은 민가근이요. 백성들은 가까이 할 수 있고 친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불가하라라고 하면서 나오는 말입니다. 결국 밑에 아래 할 수는 없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민유방본이니 백성들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본고라사 방령이니라. 근본이 튼튼하여야 나라가 편안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민유방본, 거기는 민위 그랬지만 원래 원문에는 민유. 백성들은 방본, 민유.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이니 본고라사. 그 바탕이 단단하여야 그저 근본이 단단하여야 본거라서 방령이니라. 나라가 안녕되느니라. 편안해지느니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문장이 있죠. 백성들은 가까이 할 수는 있어도 결국 백성들을 아래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 나는 예로부터 들었는데 우부 그죠? 어리석은 지아비와 어리석은 지엄이 하나가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를 이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내 어찌 조심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지만은 그죠? 저 위에 있는 천자를 그죠? 천자도 넘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그 표현이 되는 거죠. 그거는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그죠? 옛날 왕조 시대도 그랬는데 현대 사회에서 들어와서도 이 백성들 천하다고 함부로 무시했다가는 그저 권력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에 밑에 아래를 들어서 위를 던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지천택교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죠? 운봉호 씨가 지금 특별하게 대체로 운봉호 씨 같은 경우는 주자의 해석을 위주로 해서 많이 해주는데 정자의 해석의 그 소나 익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백성들을 덜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천택기의 삼류를 덜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아래를 덜어서 위로 간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코 손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래가 덜어서 위로 간다 그러면 뭐예요? 풍래익이 되고 만약에 오효가 되면은 수풍정괴가 되고 그래서 그게 안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서 아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결국 이게 또 따져보면은 모든 세금을 총책임해서 걷는 건 여기가 되죠. 여기가 대신 받아가지고 또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는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납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한편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백성들의 세금을 함부로 그저 이렇게 걷어들이지 말라 이런 의미가 더 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여기 지천태다 아무것도 없이 하니까 그 뒤에다 그냥 읽으려면 아까 무지무지 어려웠죠.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하냐 한상주씨 왈 소는 뭐가 변한 것이라? 소는 태의 변함이고 그죠? 그래서 구삼을 덜어서 익상육예라 그죠? 상육에게 보탠 것이고 보태서 익상의 의지 손이라 그죠? 그래서 그 위를 보태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개 상이 하위 기요 대개가 위는 아래로서 근본을 삼으니 비지축용이면 그죠? 비지축용컨대 저 그 담장을 쌓는데 비유해 보건대
손기기, 그죠? 그 기본을, 그 바탕을, 그 근본 바탕을 헐어서, 다시 말해 땅바닥, 바닥에 있는 흙들을 헐어서, 그 다음에 이 증상지 고증, 이로써 위에 높은 데를 보탠다면은, 바닥을 헐어서 한다면은 위의니, 이거는 위태로우니, 그래서 뭐가 된다? 이기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밑에 맨 아래 백성을 넣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뭐 저기 그 세 번째 자리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같이 합심해서 쓰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소는 저 문안께서 소는 유부면 원길코, 그죠? 그 미더움이 있으면 크게 길하고, 무슨 소리겠어요? 백성들이 지금 이 덜어내야 되는데, 더 덜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가을에 추수거지를 해서 위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위에 정치하는 자들이 영 미덥지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세금 보탈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민무신 분립이라 그랬습니다. 윗사람이 뭐가 없으면은, 윗사람이 백성들을 아끼고 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서지 못한다는 민무신 분립이 어디서 나오죠? 논어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미덥게 하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더운 정치를 하여야, 그죠? 그러면은 크게 길하리니, 크게 길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그죠? 그 세금을 납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무구하여 원규, 그 다음에 허물이 없어야, 없다. 유부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래 백성들에게 미덥게 하여야. 그래서 위에 보면 미덥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산괴가 되는 거죠. 후덕으로서. 그래야 크게 길하고, 그 다음에 허물이 없어야, 그러한 후덕한 마음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 나가야, 그죠? 허물이 없어서 가히 바르니라.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이유이왕이라, 가는 바에, 그죠?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로움이 가는 바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로써 해나간다면은 두루 이롭다, 이런 뜻이 나오겠죠. 넘어가서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은 뭐다? 감손이니 덜어내는 것이니, 손넣기 과하여 무릇 그 허물을 덜어내고 억눌러서, 그 다음에 이취의리는, 이로써 의리에 나아가는 것은 개 손지도야라. 다시 사람들이 자 의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인의의 정치를 펴야 된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손의 도는 필유부성, 손유도 필유부성은, 손의 도가 반드시 미덥고 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위 지성순어 이야니, 그죠? 지극한 정성이 이치에 순하는 것을 이름이니, 손이 순리즉 덜어내서 이치에 순한다면 대선이 길하고, 그죠? 크게 선하여서 길하고, 손에 덜어내는 바에 무과차하여, 그죠? 지나치거나 어긋남이 없어서 가정고 상행이 이유 소왕례라. 가히, 그죠? 정고하면서, 그 다음에 떳떳이 행하여서 가는 바에, 그죠? 이로움이 있느니라. 인지소손에, 사람이 덜어내는 바에 혹불급 또는 혹불상이면, 혹 지나치거나 혹 미치지 못하거나 혹 떳떳하지 못하다면 불합정리니, 다 바른 이치에 합하지 못하니 비유부예라. 그죠? 이것은 미더움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비유부즉 미더움이 있지 못하면, 미더움이 있지 아니하다면, 즉 무길이 유구하여 기람도 없고 허물만 있어서 비가정지 도니, 가히 바르지 못한 도이니 불가행냐니라. 가히 행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똑같이 감생, 이때는 덜 생자가 되는 거죠. 정자는 감손이라 그랬고 주자는 감생이라 그랬네요. 감생이니 괴됨이 손하괴지 상획지 양하여, 하괴의 상획, 다시 말해서 세 번째에 있는 그 양획을 덜어내서, 역시
주자도 이거 지천택괴에서 왔다 이 표현이 되겠죠. 지천택괴에서부터 온 괴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익상괴 상획지 음하여, 그래서 상괴의 양을 들어서 하괴의 양을 들어서 그 다음에 상괴의 상획의 음에게 보태고, 지천택괴 머릿속에다 그리면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손태택지 심하여, 태택의 기품을 덜어서 익간산지 고하여, 그래서 간산의 높음에 보태니 손하익상이요. 이것이 바로 뒤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손상익하이고, 손내익외요. 또 한편으로는 내 안을 덜어서 바깥을 보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민봉군지 상이니, 백성들을 깎아서 임금을 받드는 상이니, 백성들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거둬들인 수확의 일부를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니 소위 위손녀라. 이것이 바로 손이 되는 바이라. 손소 당손이 유부신즉, 마땅히 덜어내야 할 바를 덜어내서 미도움을 둔다면, 즉 그 점이 당유차하사자 응례라.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그 네 가지의 응함이 있느니라. 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위에 있는 문항의 이 말씀을 가지고 표현한 거죠. 미도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원길, 무구, 가정, 이유유왕 그라고 하는 그 네 가지 뜻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정자주자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쨌든 세금 내는 세금 납부한다 표현합니다. 가을이면 세금 납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혹시 주자의 그 이 차하 네 가지라고 하는 것도 혹시라도 모를까봐 그 뒤에다가 운봉호 씨가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놓으셨죠. 뭐냐면 손지, 원길, 무구, 가정, 이유, 유왕이라서, 그러니까 이왕이라고 표현했죠. 이것은 바로 점지사이니 바로 개의 불쇠하고, 그죠? 여기다 매어서 덜어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 곤괴의 단전, 자 곤괴의, 그죠? 곤괴 단전에, 곤괴 단전으로부터 온 것이니, 곤괴 단전에서부터 온 것이니 왜 미유 여찬이라. 저 바깥에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반복실비. 그 곤괴 그 단전에 공자가 저 문항에 하신 말씀 쭉 하는 그 내용에서 다 나온 것이라 이 표현입니다. 그 반복 상실자, 그러면서 여기에 그저 이와 같이 반복하여서 자세하게 다 한 것은, 손이라고 하는 것은 본 불인정지 사야니, 본래 덜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정서상의 그 일과는, 정서 인정의 일과는 거스르는 것이니, 그쵸? 뭐냐, 나한테 다 보태고 싶은데 왜 내가 덜어서 남한테 왜 줘?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스르는 것인데, 손하, 그런데 아래를 더는데 미필대히 길하고, 반드시 크게 기뻐해서 길하지 아니하고, 미필무과 미필가고수,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음에 뭐예요? 무과, 그저 지나침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미필가고, 반드시 가고수, 가히 고수할 것이 없고, 또 미필가유왕, 그래서 반드시 또 가히 감을 두지 못하면은 못하니 유손기 소당 소너 이 가행이 하신지즉 기점이 가지 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덜어내는 것은 뭐냐면 그 소당 마땅히, 그죠? 마땅한 바를 덜고, 그 다음에 소너이, 그 다음에 이치에, 그죠? 이치에 이 가행이니까 이치가 가히 행할 만한 것을 덜어야 하신지적, 아래가 믿어오니, 아래가 믿었게 덜어서 아래가 믿어오면 그 점이 가히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너무 그저 지나치지 말고 이 뒤에 지금 대희다 뭐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다음 뒤에 다 나오니까요. 그때가 다시 한번 보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손꾀에 대해서 아까 지금 아까 저기 누구냐 그 운봉호 씨가 그 개의불쇠 아주 번거로우면서 점의 말이 점지사가 개가 이제 제가 잘못 읽었군요. 다시 운봉호 씨 그거 찾으셨나요? 맨 마지막에 그 운봉호 씨와 아까 손지 원길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원길과 무구와 가정과 이왕은 이 점지사이니 그죠? 점지사이니 개가 아니라 번자죠. 번이 불쇠 아주 그냥 번거롭다 이 소리야. 번거롭다라고 하면 뭔 말이 길하면 길하다. 뭐 허물이 없으면 허물이 없다. 바르면 바르다 해야 되는데 뭐예요? 원길고 무구하여 가정이라 이왕이라 이게 다 있으니까 너무 번거롭다 이 소리예요. 근데 번거로운데 하나도 덜어내지 아니했다 이 소리죠. 불쇠 덜어낼 쇠자를 읽으셔야 되죠. 더 불쇠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거기 뭐냐 내가 좀 멀리 읽다가 이랬지. 덜어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곤괴에도 단전에 무지무지 많죠. 뭐 이유유왕 서남득풍이라는 말 그 있죠. 그 문왕의 그 단사가 아마 징글징글하게 많은 데가 제일 많은 데가 바로 곤괴였죠. 왜냐면 뭐라고 하냐면은 원코 있고 빈마치 정한이 또 뭐예요? 군자 유유왕이니라 했고 또 선미 후득이라 표현했고 주리 그다음에 서남득봉 동북상봉 안정하여 길하다 이렇게 쭉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덜어내지 아니한 것은 바로 덜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마땅히 덜어내야 할 바를 덜어내야 되는데 혹여 미덥지 않게 하거나 또 지나치게 많이 덜어내서 허물이 있거나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뜻으로 그죠? 이 곤괴에 있는 그 단전처럼 굉장히 많고 많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체 64개 가운데에서 여기도 손괴처럼 있죠. 손괴도 곤괴 아마 거의 다음 하는 것만큼 그죠? 가장 많은 그 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많다 하는 말이 거기서 이유유왕 하니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뭐라고 되냐 갈지용일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번이불쇠 이겁니다. 무엇으로 쓰겠는가 이 소리입니다. 가는 바를 이로운데 그럼 뭐 어찌해서 쓰겠는가 이게 과용향이니라 두괴 그죠? 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괴라는 게 있죠. 그릇 가운데 저 시에 이게 진풍인가 진풍 권여편에 있는 건데 권여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진풍에 권여편 시가 있는데 권여 저울 만들려면 저울 때 제일 먼저 이거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수레를 만든다 그러면 수레 먼저 통부터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모든 일의 시작을 권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나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진풍 같은데 하여튼 진풍에 권여편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맞아 이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군주가 나중에 전 왕은 돌아가신 그 전 왕은 참 나에게 참 잘해줬는데 어진 선비를 보고서는 잘 알아보고 항상 그저 대접을 잘해 주었는데 어느 날 그 선비가 바뀌더니 군주가 바뀌더니 나한테 제대로 주지 않더라 그러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에서 예전에는 그저 사괴로서 나에게 대접을 해주던데 그죠 하는 그 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괴라고 할 때 괴는 그 여기가 안이 둥근 건가? 제가 그림을 어디다 그려놨는데 괴라고 하는 게 보가 둥그런가요? 저기 보가 보는 외방 내원 형태가 되고 괴는 외원 내방 그러니까 괴는 바깥은 이렇게 그 둥근 형태 밑에 받침도 이렇게 있는 거죠. 둥근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속은 네모난 형태가 되고
보라고 하는 것은 바깥은 네모난데 속은 둥글게 이렇게 만드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담아서 이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쓰는 건데 뭐 음식 담거나 기본적으로 곡식을 담는 거죠. 그래서 괴라고 하는 것은 서직, 괴는 찰기장, 매기장을 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바깥 요거는 바로 도조, 쌀하고 미, 조, 그러니까 벼하고 쌀미자니까 조를 담는 것이 되고, 이건 찰기장, 매기장을 담는 그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갈지용이리요 이게 가용향이니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원래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 그릇의 수가 있죠. 그릇의 수가 있는데 보통 그 큰 제사느냐 작은 제사느냐에 따라서 뭐 2괴다 4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괴를 둬서 여기서 곡식을 담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걷어서 뭐 할 거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래를 저기 어디야 위에서 보면은 덜어낸데 백성들한테 덜어냈는데 그걸 가지고 뭐하냐, 일단은 뭐냐면 앞으로 감사하게 이거를 그저 낭비하지 않고 잘 쓰겠다라는 의미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옛날 그 농경사회에서는 제사를 기본적으로 지내죠. 그 계절마다 계절 초마다 한 번씩 봄에 1월달 천자 같은 경우는 그죠? 천자 같은 경우는 권력자들은 자 1월달, 4월달, 그 다음에 4, 5, 6, 그 다음에 7월달, 1월달, 7월달, 그 다음에 7, 8, 9, 10월달 이렇게 해서 각 달마다 맨 첫 번째마다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핵곡식을 가지고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들이나 이런 그 중기에는 백성들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나오는 걸로 또 지내고 어쨌든 그 제사를 지내는데 일단 쓴다 이 소리입니다. 이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기장을 담는 거니까 기장하고 찰기장, 매기장을 담는 거니까 그러니까 찰기장, 매기장 이괴라고는 했지만 이 속엔 또 뭐도 포함되냐면은 아까 했던 보까지를 포함되는 거죠. 지워버렸나 그 사이에? 보라고 하는 요거까지 대표에서 괴라고는 썼지만은 이와 같이 모든 곡식을 담아서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백성들의 노력으로 이만한 것들을 담았으니까 제가 함부로 쓰지 않고 그저 공순하게 검소하게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자도 나오지만 그 자고로 위정자는 공순하고 검소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늘을 공경할 줄 알고 그죠? 하늘을 공경하고 스스로를 낮출 줄 알면서 그 다음에 생활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검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극한 정성된 마음으로서 그죠 임해야 된다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갈지용 일이요 이괴 과용 향이라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나오는 유부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한번 그죠 미덥게 한다, 참 미덥게 정성스러운 정치를 한다 이런 뜻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전에 보면은 손자는 그러니까 백성들 세금 걷어서 막 일단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말 잘 쓰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먼저 그 올리는 천신부터 해야 되는 거죠. 제사부터 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자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과이 취중하고 지나친 것을 덜어서 중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손부말이 취본질려라 저 쓸데없이 저 뜬 것 그저 허영됨이나 저 말단의 것들을 덜어내서 그 본실 그죠 그 본바탕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실제에 나아가는 것이라. 성인이 이 영검이 예지 본이라 하시니 성인께서라고 하는 건 공자께서 논어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얘가 사치할지언정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다라고 하는 8일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검으로 차라리 이때 차라리 영자입니다. 차라리 검소한 것으로서 예의 근본을 삼으셨으니 근본이 된다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위 손발명기의에 그래서 그 뜻을 손에 그 뜻을 발명함에 이 향사언지신이라.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로써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의 그죠 검소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저 백성들의 세금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펑펑 뭐예요? 나라의 그 요즘 뭐죠? 저 뭐 대전인가 어디 쪽에서 뭐 그 광역시들 지방자치단체들 뭐지였던가요? 관사 청사들 그냥 빛과 번쩍하게 만들고 웬 또 유리 건축 유리 하니까는 서로 간에 유리 건축 쫙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낭비를 짓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겁니다. 백성들 세금 걷어서 좀 제발 좀 검소하게 써라. 바로 그겁니다. 갈지용이라 그죠? 뭐 어디에 쓸 것인가? 제사 지내는 데 쓴다 이 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그저 함부로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스스로 마음을 다지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쓴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향사지 예는 향사예라고 하는 것은 기문이 그 꾸밈이 해야 되겠죠. 최번이라 그죠? 가장 번거로운 것이라. 그러나 그 번거롭기는 하지만 얼핏 보면 그 예법이 복잡하죠. 그래서 번거롭기는 하지만은 이 성경으로 그죠? 정성과 공경으로서 위본 근본이 되느니라. 다의 비물은 여러 의례 그죠? 의례가 되는 거죠. 거동이 많고 의례가 많고 그 다음에 물건들을 갖추는 것은 그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격식에 맞게 또 갖추는 것은 소위 장식기 성경지 시민이 이것은 바로 그 정성과 공경하는 마음을 장차 꾸미고자 하는 바이니 내가 부자다 이거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토록 정성스럽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저 꾸미는 것이니 식과 기 성즉 그런데 그 정성을 지나치게 꾸민다면 그죠? 이거는 자기 마음을 떠나서 지나치게 꺼내게 되면은 이건 뭐다 위의니 그죠? 바로 이건 거짓됨이 되니 거짓이 되니 손식은 손에 그죠? 꾸미는 것을 덜어내는 것은 소위 존성례라. 그래서 이로써 정성을 보존하는 바이니라. 우리가 한번 논어 공부할 때도 그 얘기를 논어 공부에서 한번 나왔던가요? 공자가 그 제자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갔다가 왔을 때 그 두 제자인데 제가 이름 잊어버렸네. 각자 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마다 한번 금을 타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금을 타라 표현했을 때 어느 한 제자는 그냥 굉장히 아주 단아하게 잘 탔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제자는 또 뭐 되냐면 제가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둘 다가 공자가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 훌륭하다. 왜? 하나는 자기 감정 그러니까 이 3년상에 맞춰서 다 치르고 와가지고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해서 이제는 또 새로운 또 다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해서 그 다음에 그 금을 공자하고 잘 가락을 맞춰서 잘 탔고 그 다음에 또 한 제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그 남은 마음 때문에 너무 울적해서 이게 도저히 안 타져서 선생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했으니 그것도 참 맞는 얘기다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3년 지상을 둔 까닭이라고 하는 것이 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픔을 다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돼서 그죠? 오히려 일상적인 생활들을 흩뜨릴 것이고 또 너무 이걸 안 하게 되면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조차가 너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그저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딱 정해진 그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예절과 격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들을 절도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요. 바로 여기서 정성이라 제사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제사의 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지나치게 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논어의 8일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손식 꾸미는 것을 덜어낸다. 그래서 절도 있게 그 법식을 갖추는 것은 바로 뭐하기 위한 것이다? 존성, 그죠? 정성을 이로써 보존하는 바이라. 그러므로 운 갈지용 이괴 가용향이라 하니 이괴지 약으로 그죠? 이괴의 간략함으로 가용향제는 가히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언제오 성기이니 바로 정성에 그죠? 정성을 두는데 정성을 보존하는데 그죠? 있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 것일 뿐이니 성위 본야라 바로 정성이 근본이 되느니라. 천하지 해는 천하의 해침은 무불유 말지 승냐니 다 저 말단으로 말미암아 그죠? 말단이 이기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아니함이 없으니 전부 다 저 말단 바깥으로 꾸미는 거 허례허식 이런 데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으니 준자 조화에 그죠? 준우 조화에 저 뭐요? 준우 그러면은 막 고대광실입니다. 오떡소성 그죠? 저 고대광실과 그 다음에 뭐야 담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원래 어디에서 근본한 것이고 번호 궁실 다 집에서 근본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치하다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집을 짓고 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더 집을 남보다 더 높게 그 다음에 또 담벼락들을 또 더 잘 꾸미려고 하는 것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근본을 잘 바로 세우고 정성을 세우는 까닭은 바로 뭐냐, 다 근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나치게 되면은 바로 준우 조화를 할 것이고, 근데 그 준우 조화도 결국은 어디서 나오더라? 원래는 궁실에서 나오는 것이고 바로 집에서 나오는 것이고 집에 근본하는 것이고, 또 주지육림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근본하는 거예요? 주지육림이 나쁘기는 하지만 이게 또 원래 어디서 나온다? 우리 그냥 음식 먹는데 마시고 먹는 데에서 근본하는 것이고, 다 마시고 먹는데 내가 남보다도 더 욕심이 나가지고 그죠? 더 하고 싶은 데서 바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잔인 그죠? 의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뭐냐 아주 잔혹한 거죠. 잔인이라는 말이 아주 매우 잔악함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어디서나 번호 형벌이라, 사람이 나쁜 짓을 하니까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놈한테 내가 그 마음으로 또 맺힌 것도 있고 하니까 더 가혹하게 더 하는 것에서 형벌에서 근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형벌이라는 건 딱 법도를 다 맞추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궁병 뭐예요? 독무가 되나요? 궁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사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저 무력을 최대한 다 쏟아 붓는 것은 원래 다 그죠? 본어 정토 다 정토에서 근본하고, 원래 옛날에 천자가 이제 이 법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다 정토를 했는데 후대에 포악한 군주를 만났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 모두 군사들을 다 그죠? 이 아주 그 포악한 전쟁을 일으켰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궁병 동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정토에서 기본했으니 범인욕지 과자 그죠? 인욕에 지나친 것은 개번호 봉선이니 봉양이니 다 그 봉양하는 데서 근본을 하니 기유지 원즉, 그런데 그 흘러가는 것이 멀어지면, 다시 말해서 본류와 멀어지면, 근본과 멀어지면 저 2단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더라? 위해의니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해침이 되느니라. 그래서 방행이 불류라 라는 말이 저기 계사전에 나오죠. 곁으로 행하여도 한쪽으로 그죠? 옆으로 흘러가지는 않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맹자에 보면은 뭐라고 했던가요? 후대에 순수를 하는 군주들이 유련반망이라 라는 말이 있었죠. 유련황망이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선왕이, 그래서 제기본자는 선왕께서 그 근본을 그저 제어한 것, 마름질 하신 것은 바로 뭐다? 그 근본을 마름질 하는 데는 뭘 갖다 천리요. 그죠? 뭐의 근본에서 이런저런 의례를 만들었느냐? 자, 천리에 근거한 것이고,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유어 말자는 저 말단으로 끝으로 말리 그죠? 끝에 이익을 취하는 대로 다 흘러간 것은 뭐더라? 인욕이니, 손지의는 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손인욕하여 이복 천리이이니라. 그래서 인욕을 덜어내고 천리를 회복하는데 있을 뿐이니라. 천리를 회복할 뿐이니라. 그래서 뭐예요? 아린욕이 존천리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을 막는 것. 잘 막고서는 바로 뭐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죠? 하늘의 그 이치, 아린욕이 존천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사람의 그 욕심이다 이런 것들이 뭐 많다는 걸 다 알고 예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서양 애들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유목민들 멋대로 하고 쫙 돌아다니다 보니까 같이 이제 뒤늦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시국가를 모으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강력한 법이 나오고 그러다가 얘네들은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애초부터 어렸을 때부터 통제가 안 되니까 심지어 급기야 모든 학문이 어디까지 나오냐. 뭐 좋은 글씨가 하나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프로이드의 뭐예요? 성심리학 해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뭐야 다 판도라의 상자 열듯이 그대로 다 들여놓아 보냈죠. 그러면서 뭐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당연히 이거 안 채워주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죠. 온갖 병증이란 병증은 다 생기고 나니 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또 카운셀러라는 게 또 생깁니다. 카운셀러 가봤자 소용없어요. 그죠? 왜냐면 모든 인욕의 욕심이라는 걸 다 펼쳐놓고 나서 그래서 어떡할 거냐 이 소리예요. 근데 동양 사회는 애초부터 집단을 이루고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집단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율, 그죠? 그게 이제 관습으로 쭉 내려왔고, 서양 애들은 뒤늦게 그걸 만들면서 강력하게 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우리는 워낙 오랜 세월 돼 보니까 법보다는 기본적으로 수신, 그죠? 정신, 마음을 바로 닦아서 하라 그랬는데, 이게 꾸준히 내려오다가, 어느 날 뭐예요? 어느 날 정신없이 해방, 그죠? 일제치하 거치고, 그 다음에 해방 후로부터 해서 서구 문물 들어오면서 그쪽 서구 쪽 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무조건 갔다가 여기다 저 장관 자리 저기 높은 자리 다 앉으니까 자기 거 검증할 시간 없었죠. 그냥 그대로 다 갖다 쓸어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 모르고 딱 쫓아다녔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서구 애들처럼 법도 안 지키죠. 그 다음에 이 서로 간에 그 친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끼리끼리 해먹는 걸로 이렇게 변했죠. 이런 남을 돌봐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묻지마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 꼬나 봤다 해가지고서는 급기야 기다렸다가 죽이기까지 하죠. 그랬더니 또 한 분은 또 가서 또 뭘 하시던가요?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세요. 환장할 일이죠. 이거는 자질이 없는 경우가 돼버리죠. 지금 오히려 내가 지도자다, 앞으로 지도자감이 된다, 더군다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편안하게 그냥 서로 간에 그 안정되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두려움이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남성들의 그 기본적인 사고 속에는 뭐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성, 이 비하적 생각들이 너무너무 그게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은연중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게 정치권에 남성들이 참 그게 심한 것 같아요. 여성들도 그런 사람 참 많고, 남성만 비난할 일은 아닌데. 왜냐? 자기 것 좀 돌아봐가면서 천천히들 나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빨리 해서 뭔가 자꾸 성과를 내려고 하는 데서 그 다 꾸미는 거죠. 꾸미는 데서 지금 생겨나는 겁니다. 주자 당손시즉 지박이니, 그죠? 마땅히 그죠? 덜어내야 할 때, 그죠? 마땅히 덜어낼 마땅히 덜어내면, 마땅히 덜어낼 때라면, 덜어낼 때를 당하면, 덜어낼 때라면은 지극히 얇은 것이라도, 지박이라도, 그저 무해니라, 지박, 지극히 박한 것으로서도 박하게 하는 것이, 지박이 무해니라, 이렇게 되는, 지극히 박하게 하는 것이 해가 없느니라. 무슨 소리냐면은 세금을 잔뜩 걷지 말라 이 소리예요. 적절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박이라고 하는 건 원래가, 그래서 이 왕도 정치에서 성인의 도라고 하는 건 10분지 1세가 되는 거죠. 정전법에 근거한 바로 10분지 1. 그러다 보면은 윗사람들이 사치스럽게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꾸 위에서 관사를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더라? 세금을 자꾸 많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1사분기? 올해 1사분기가 작년 그 대비해서 몇 배가 세금 거쳤다 그러죠? 이후부터 이 1분기, 그 다음 1사분기, 2사분기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거쳤고, 왜냐면 세수 자체가 우리가 이런 매출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 수입이 있는 경우인데,
이른바 매출은 하나도 없는데 세수만 엄청나게 거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저런 문제점이 아마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아마 3, 4분기, 4, 4분기, 3, 4분기부터는 실제적으로 세금이 뚝 떨어져 가지고 거치는 게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직장 월급 받는 사람들. 꼼짝없이 그저 다 떼게 되고, 그 다음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 이게 간접세가 어마어마하게 거치는 나라가 돼버렸죠. 거기에 지금 주자가 보면은 이괴. 지금 여기서 갈지용이요 이괴라 그랬죠. 이괴라는 글자하고 이 두 개라는 것과 그 다음에 괴이라고 하는 글자는 다르다. 괴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저기 괴이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괴이 괴이자는 같지 아니하니 저기 어디더라 그게. 그죠. 준주괴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거기가, 중수감괴. 중수감괴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주자 해석하고 정자 해석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어쨌든 주자가 요 얘기를 제기한 것은, 거기, 중수감괴 그 육사효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정자는 준주와 괴이를 용부하고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자는 아니다. 준주괴를, 그죠? 준주괴를 이 용부하고, 가면서 준주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맞아요. 준주괴를 이 용부하고 해서 뒤에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뒤에다 붙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주와, 다시 말해서 술그릇하고, 그 다음에 괴를, 그죠? 이거를, 이 두 개를 부로써, 그죠? 부에다가 담았다. 이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둘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는 다르다라고, 이건 주자 입장이니까 일단 참고하시고, 그래서 가견, 기의역, 부동이라. 그래서 그 뜻 또한 같지 않음을 볼 수 있느니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괴라고 하는 것은, 그 감괴는 실질적인 뜻도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그런 감괴 다시 한번 가셔서 공부해 보시고요. 진제서시왈 갈지용이라고 하는 것은 문사요. 그죠? 묻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괴 가용향이라고 하는 것은 답하는 말이니까 자문자답하는 것이 되는 거죠. 답사이니. 하지 봉상은 아래가 위를 받드는 것은 개위지향. 그죠? 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 즉, 연향의 향이니라. 이때 향이라라고 하는 것은 연향이라. 잔치한다라고 하는 것도 항상 뭐냐면 제사가 끝나고 잔치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연향의 향이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군주는 아랫사람 백성들이 위를 받들어서 세금을 내면은 그 군주는 또 신에게, 그죠? 조상에게, 하늘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 백성들이 이 노고를 우리가 그저 헛되이 하지 않도록 그저 검소하게 잘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위를 받든다라는 그 향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제 군주는 덜어서 누구를, 하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따라서, 하늘의 천리에 따라서 아까 나오는 아린욕이 존천리한다, 바로 그런 뜻이겠네요. 그다음에 이것도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운봉호 씨 거 볼까요? 운봉호 씨왈 상유 부득이 손하자는, 그죠? 윗사람이, 위에서 임금이 부득이함이 있어서, 그죠? 부득이함이 있어서 아래를 덜어내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비자복냐니, 그죠? 스스로를 받드는 것이 아니니, 그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갈지용 이괴 가용 향이라고 하는 것은 필용 향위 훈자니, 그죠?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바로 뜻을 삼은 것이니, 손지시에, 그죠? 덜어낼 때에 그 향이라고 하는 것,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불감 과즉, 그죠? 감히, 그죠? 지나치게 하지 아니하여야 곧 이것이 소위
자봉자 가지의니라. 스스로 받드는 자를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니라. 고자의 향에 진찬, 진괴인가요? 괴자죠. 향의 진괴에, 그 다음에 팔괴의 성이요. 그죠? 옛날에 그 향례,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는 예의 진괴, 그릇 수들을 그릇 먹는 음식들을 쭉 펼쳐 놓는 것은 8괴가 괴 8개를 가장 성대한 것으로 삼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할 때, 그죠? 이럴 때 가장 성대한 것으로 삼았고, 4괴는 바로 중재 정도, 그죠? 중간 단계, 그 다음에 2괴는 바로 그죠? 가장 간략한 제사가 되니, 바로 감교의 때, 이건 중수 감교, 아까 육사효 그 얘기입니다. 감교는 바로 괴의, 일준, 그죠? 괴 둘하고, 그 다음에 일준으로서 하는 것이니, 아니, 일괴, 한결같이, 일괴이 이렇게 되죠. 아까 괴이니까 괴이와 일준을 한결같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하나로서 하면 괴이와 일준을 하나로서 하면 이것이 바로 간략한 것이 되느니라. 아까 감기 육사에서 괴이 일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간략한 제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걸 그 두 개를 바로 뭐냐면 부로서 했다 이 소리죠. 그 두 개를 부로서 그냥 하나로 해서 아주 간략하게 했다 이런 뜻이 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네요.